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3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여검사입니다. 진혜원 씨인데요. 이분이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SNS 세상에서는 아주 특이한 글로 평가를 받는데 더 특이한 것은 이분의 과거 글입니다. 일단 오늘 쓴 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김정숙 씨의 이 수해 현장 자원봉사하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진정성과 순수함, 괄호하고 sincerity and pu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가 대통령님이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내려가시게 되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함께 부산으로 가셨다. 여사님과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면 항상 많이 사랑받으시고 또 자신감이 넘치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마다 국가적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심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 일단 이 글이 화제를 일으켰는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썼다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양심의 자유에 맡기고 문장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공비례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너무 공손하게 대하면 사실은 무례한 게 된다는 뜻이죠. 과공비례, 님자를 좀 남발한 느낌이 듭니다. 여사님, 대통령님, 내려가시게 가셨다, 사랑받으시고 이거 존칭인데요. 공인에 대한 글은 보통 존칭을 안 씁니다.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숙 여사님께서 이렇게 안 하죠. 님을 뺍니다. 근데 여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입니다. 여사는 충분한 존칭입니다. 거기에 님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존칭이죠. 거기에 님자 붙이면은 오히려 이게 쓴 사람이 너무 공손하다 그럴까요? 좀 비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직장에서 김 과장, 이 과장 이렇게 부르지 김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통 기피합니다. 특히 언론사에서는 이 부장이라고 부르지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장자, 그게 벌써 님이란 뜻까지 포함한 존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과장이 좀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 존칭을 씁니다. 예컨대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시고, 자라고 하면 되죠.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한 후 서울시향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가 대통령님이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 내려가시게 되자 이 한 문장에 자라시고 선발되셨다가 내려가시게 되자 가셨다. 한 문장에 이 존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한국어의 일반 문법과는 다소 맞지 않고요. 그 다음 여기 표현된 최고도의 용어가 나옵니다.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 자존감과 이타성과 진정성과 겸손함과 순수함을 갖춘 분, 이렇게 모으면은
성녀처럼 느껴집니다. 저 마리아 테레사 같은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성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최근 화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돌출적인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 7월 13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추행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그 고소인을 조롱한 것으로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언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 빌 게이츠를 성범죄로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게시글을, 페이스북 게시글을 문제 삼고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 제2조 3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근거한 진 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분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신속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면서 영장 집행 그 검사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한동훈 씨를 덮쳐서 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보인 반응은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을 야만인에 비유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딱 집어서 한동훈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요. 앞뒤 전으로 맞춰보면은 이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하는 거나 그러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글이었는데 표현이 좀 과도했습니다. 야만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종 야만인들이라는 작품 사진, 영국 조각가의 작품 사진을 올리면서 한 검사장이 조국 사건 수사를 할 때 조국 씨 집안 압수수색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뭐 했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한동훈을 야만인에 비유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숙 씨에 대한 이런 상당히 용비어천가라고 그럴까요? 아주 찬양글을 올리니까 오늘 SNS 양쪽이 다 시끄러웠습니다. 이 진 검사는 여러 가지로 이 화제가 많은 사람인데 꼭 아름다운 화제 같지는 않아요. 2017년 3월에는 당시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입력해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져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2019년 4월 법무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 검사는 평소 동양 철학을 공부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진로를 상담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 뒤 2019년 7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2020년 8월 13일이면 오늘이네요.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진 검사는 2007년에는 또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뇌종양을 앓으면서도 조선족을 위해 항소심까지 가며 진실을 밝혀낸 정의의 여검사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조선족 허모 씨가 물품 대금 3,500만 원을 떼었다며 한국인 사업가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권을 맡아가지고 한국인 사업가를 몰아붙였는데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타부서로 발령이 난 진 검사는 항소심 공판검사로 나서겠다고 자청해가지고 서울 북부지검이 이례적으로 이를 수용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인 사업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런데 이때 평소 두통과 눈이 안 보이는 증상에 시달렸던 진혜원 검사는 이 사건 공판을 저음해 뇌종양을 발견해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공판 진행을 맡아가지고 2심에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1999년 연세대학교 졸업한 후에 2002년에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되었고 2005년 1월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발령받아서 검사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검사 15년 차군요. 중진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좀 제한되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숙 씨에 대한 극찬의 글이 여자 검사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다음 또 어떤 글을 쓸지 아주 궁금해지는데 현재로서는 대충 이 문재인, 박원순 같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